한국교회는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청년들이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선교단체들과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몽골 어린이를 초청해 무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와 세종병원, 주한장로교회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은 어린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파견된 한국교회 봉사단이 튀르키예 한인사역자협의회와 함께 메르신 동방정교회를 찾아 긴급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소식을 살펴봅니다. 오랜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복음 화율이 채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교회 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2만 명이 넘는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선교 활동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며 선교지에서 젊은 선교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선교단체들과 청년 선교 인턴십 설명회를 진행하고 청년들의 선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한국교회엔 해외 선교의 붐이 일며 세계 각지로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지난 2009년 해외 파송 선교사 2만 명을 돌파한 이래 꾸준하게 2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갈수록 해외 선교에 대한 청년 세대의 관심이 줄어들고 교회들의 경제적 사정으로 신임 선교사 파송이 어려워지면서 각 선교지에선 선교사 노령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KWMA는 선교단체들과 함께 청년 선교 인턴십 설명회를 열고 청년 세대의 선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강대응 사무총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가 청년들을 해외 선교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며 교회는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선교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더라도 1, 2년간의 해외 선교 경험은 한국교회가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물질을 바라보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고 신앙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그 외의 거는 뒤로 처지고 있어요. 다시 국내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국내에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돌아가서 선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선교를 좀 동력화하고 선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설명회엔 OM과 SIM, IMB, OMF, 청년선교, 콤캐드 선교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 단체들의 청년 대상 선교 프로그램을 공유했습니다. 선교단체들은 청년들이 해외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훈련과 타문화권 체험, 신앙 성숙 등 선교 역량을 키울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청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경제적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어 집중 훈련과 타문화권 훈련, 거기 보시면 Cultural Opportunities 해가지고 영국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영어도 배우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그들이 그냥 가서 보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멘토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교지를 보고 선교 현장에 참여하고 그래서 청년 선교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운동을 그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일으키는 것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청년 사역 담당 교육자들은 청년들이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어도 정보가 부족해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양한 통로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나는 현실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선교 경험은 청년들의 신앙 성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사실 청년들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좀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일단 선교단체에서 알려주시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근데 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교 단체에 지원을 하고 소속이 돼서 정말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중요한 선교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선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코리아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몽골 어린이를 초청해 무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코리아와 세종병원, 주안장로교회 도움으로 희망을 찾은 운다르마와 창궁 두 어린이를 이승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심장병 수술을 마치고 장난감을 갖고 노는 운다르마와 창궁의 표정이 밝습니다. 몽골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난감이기에 더욱 호기심이 갑니다. 한국을 찾은 운다르마와 창궁의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새 삶을 찾아준 사마리안 퍼스코리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몽골에 살고 있는 운다르마와 창궁은 선천성 심장병으로 인해 드넓은 몽골 초원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사마리안 퍼스코리아가 진행하는 칠드런스 하트 사역의 첫 번째 수술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을 찾았습니다. 사마리안 퍼스코리아의 본부인 사마리안 퍼스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심장병 수술을 지원하는 칠드런스 하트 사역을 25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본부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몽골 어린이가 심장 수술을 받게 될 경우 한국을 경유해 미국까지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칠드런스 하트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 미국까지 갈 필요 없이 한국에서도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심장 수술은 한국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에 속하지만 심장소아과 전문병원과 의료기술이 부족한 몽골에서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칠드런스 하트 사역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운다르마와 창궁은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세종병원은 아이들의 수술을 무료로 진행했고 주안장로교회는 수술 이후 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선교관을 제공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올해 모두 8명의 몽골 어린이를 초청해 심장 수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So the call to action to the Korean Church is to partner with us to host these families and be able to show them the love of Christ as they welcome them into and show them in practical way the love of Christ by hosting them while they're here having their surgeries.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칠드런스 하트 사역을 통해 더 많은 몽골 어린이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튀르키예 한인사역자협의회가 현지 시간 22일 튀르키예 메르신 동방정교회를 찾아 긴급지원금 4,0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메르신 동방정교회 조슈쿤 테이무르 주교는 흩어진 성도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는 거주지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며 튀르키예를 지원해준 한국교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김철훈 사무총장은 튀르키예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앞으로도 튀르키예 한인사역자협의회와 협력해 튀르키예 회복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번 판결은 현행법과 규정에 아무 근거를 두지 않은 위법한 판결이라며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어 이번 판결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판결이라며 향후 내려질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또 이번 판결이 동성애를 넘어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일에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소식을 살펴봅니다. 일본은 오랜 선교 역사와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채 1%도 되지 않는데요. 한일 관계 개선과 일본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식 전필한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1억 2,600만이 일본 인구인데 그중에 일본 정부가 통계하기는 기독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한 100만 명 정도 있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정말 프로테스탄 크리스찬들은 한 55만 명 정도를 봐요. 한 0.4%? 그것이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평균 예배 참석자가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한 교회에 목사님,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들도 거의 없어요. 일본 교회는 전국에 한 8,000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무목교회가 1,200개 교회가 되어져 있고요. 일본 목사님 평균 연령이 65세라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지금 70 넘은 목사님들도 현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 목사님이 2-3개 교회를 견목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일본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들 있습니다. 일본 신도는 그냥 우리나라 샤머니즘 문화였어요. 일본에서도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근대 국가로 이제 발전해 나아가면서 모델을 삼았던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성공회라고 하는 국가 종교가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국가 종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대 메이지 정부가 자기네들이 손수 국가 종교라고 만든 게 신토예요. 그 신토를 중심으로 종교화한 거죠. 이 신도라고 하는 것이 마을 중심의 종교가 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종교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자꾸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을 안에서 이 문화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학교를 다니는 것도 그렇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일본 부모님들이 그거를 용납해버리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한국인들에게 맡겨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본만큼은 맞은 자가 때린 자를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일본 선교는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 저는 풀뿌리 찬양 예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요, 일본인들은 사실 너무 몰라요. 일본 정부가 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거든요. 서로 친해지는 게 가장 먼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국, 중국, 일본의 청년들이 매년 이렇게 모임을 갖는 모임들도 있어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지 않을까? 사실은 일본 신학교들도 한국 신학교들하고 자매 결혼을 맺으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규모가 상대가 안 되니까. 일본에서는 가장 큰 신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 수가 대학원 다 합쳐서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 합동신학교하고 자매결혼을 맺게 됐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이런 신학교들 간의 교류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본의 교회가, 일본의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악행들, 또 우상 숭배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정식으로 회개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굉장히 폐쇄적인 그 분위기가 다른 외부 세력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앙이라든가 사상들이 고립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거룩하고 청결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일본 신학교들이 지금 계속 더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일본 목사님들은 연로해지시고 무목교회는 점점 늘어나는데 일본 신학교는 더욱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본 신학교를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일본 신학교가 살아나는 것이 일본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전필환 선교사였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아신신학연구소가 세미나를 열고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대안들을 살펴봤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는 대전 지역 교계단체들을 대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일본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신신학연구소가 56차 겨울 세미나를 열고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를 위한 대안 모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세례의 모델과 결혼의 모델을 주제로 한 두 번의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세상을 해석하는 신학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연구소는 성경 중심, 개혁신학, 예언자 정신이라는 방향성을 모토로 지금까지 왔으며 대전 성시화운동본부는 대전 지역 80여 개 기독기관 단체의 사역을 공유하고 설명하는 사역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철민 목사는 다음 세대의 성경적 교육을 위해 오는 27일 성시화 포럼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이 교과서 개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실제적으로 교과서도 우리가 같이 비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총회 선교사 일본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태종 국선의 선교사 가정이 총회 일본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일본에 가서 참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그러나 부활하신 유일한 구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만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열방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며 그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한편 기쁨의 교회는 2019년 재팬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헤세드 아시아포 재팬을 개최하는 등 일본 선교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일대에 최대 15cm에 이르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